내 딸은 내가 늘 귀하게 여겼던 아이였다. 그녀는 내 허락도 없이 내 카드를 이용해 $20,000가 넘는 호화로운 플로리다 휴가에 대해 자랑하고 있었다. 나는 웃었지만 내 안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나는 그들이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 후 나는 모든 카드, 모든 예약, 모든 주문을 취소했다. 그들은 낯선 곳에 상륙했고 나는 아기처럼 잠을 잤다. 내가 일어났을 때 나는 15통의 부재중 전화를 받았는데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프레지덴셜 스위트에는 개인 해변이 내려다보이는 정말 멋진 발코니가 있어요. 아빠, 침실 창문에서 돌고래를 볼 수도 있어요. 나는 커피를 내려놓고 가죽 의자에 기대어 앉아 늦은 오후의 햇살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몇 년 동안 사랑해왔던 그 활기찬 흥분이 전화기 스피커를 통해 뿜어져 나왔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정말 멋지구나. 아가야. 어떤 리조트를 골랐니? 키아고에 있는 오션프론트 그랜드예요. 정말 완벽해요. 산호초 위를 날아가는 헬리콥터 투어도 있어요. 그리고 내일 밤에는 파리에서 훈련받은 셰프가 있는 5성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을 거예요. 내 팬이 마호가니 책상을 두드렸다. 키아고는 아름다운 곳이지. 내가 그곳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던 게 기억나는구나. 나는 침묵이 충분히 길어질 때까지 멈췄다. 이 모든 게 너랑 라이언에게 얼마나 들었니? 아주 미세한 망설임. 있잖아요. 저희가 저축해왔어요. 라이언이 영업직에서 보너스를 받았고 저는 부티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거든요. 나는 의자에서 몸을 바로 세웠다. 라이언의 영업직은 자동차 매장에서 주 3시간 일하는 것이었고 카일라의 부티크 일은 겨우 그녀의 커피값을 충당할 정도였다. 너희 둘이 재정에 그렇게 책임감 있게 행동하다니 정말 멋지구나. 네, 저희가 기념일을 위해 특별한 것을 하고 싶었거든요. 너희 기념일은 10월이잖아. 카일라 이번에는 더 긴 침묵. 제가 말한 건 저희가 처음 만난 기념일이요. 나는 달력을 켰고 내가 무엇을 찾을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건 2월이었잖아. 아빠, 왜 그렇게 이상하게 굴어요? 제가 삼자대면하는 것처럼 캐묻지 않고 그냥 제 휴가에 대해 신나하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방어적인 태도는 차가운 파도처럼 나를 강타했다. 이 여자는 내 딸, 내 무릎에 웅크리고 앉아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하던 내 아가씨였다. 하지만 전화 속의 여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물론이지. 아가야. 나는 내가 그렇게 많이 저축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동했을 뿐이야. 오션프론트 그랜드의 프레지덴셜 스위트, 헬리콥터 투어, 5성급 식사, 일주일 동안 $20,000에 가까운 비용이 들겠구나.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빠. 맙소사. 마치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리는 것처럼 말하네요. 비난하는 게 아니야. 카일라. 내가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해서 자랑스러울 따름이야. 저 짐 싸러 가야 해요. 1시간 후에 공항으로 출발해요. 멋진 시간 보내렴. 아가야. 사진 보내줘. 전화가 끊겼고 나는 전화기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29년의 아버지 생활. 나는 딸의 기분을 날씨 패턴처럼 읽는 법을 배웠다. 라이언의 보너스를 언급했을 때의 불안한 웃음, 기념일 설명을 더듬는 방식, 돈에 대해 캐물었을 때 빠르게 화제를 바꾸는 것.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노트북을 열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은행 웹사이트를 입력했다. 로그인 화면이 나타났고 나는 내가 무엇을 찾게 될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격증명을 입력했다. 늦은 오후의 그림자가 사무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지는 동안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20,000. 내가 언급했던 바로 그 금액이었다.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내 어린 딸이 나를 속이고 있었다. 3일 후,
나는 차가워진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아침 햇살은 이제 더 부드러웠고 나는 1시간 내내 은행 명세서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일상적인 재정 검토로 시작했던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다. 노란색으로 강조된 그것이 보였다. 아메리칸 항공 247분. 날짜는 카일라의 출발 발표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 아래에는 오션프론트 그랜드 리조트, 12,450달러 엔터프라이즈 렌터카, 890달러 블루워터 헬리콥터 투어, 1,200달러 파라다이스 다이닝 익스피리언스, 750달러. 나는 계산기를 들었지만 총액은 이미 알고 있었다. 18,137달러. 내 2만 달러 추정치와 충분히 가까워서 가슴이 답답해졌다. 각 청구서는 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명세서에 나타났다. 3년 전에 비상용으로 카일라에게 준 카드, 그녀가 책임감 있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던 카드, 내가 그녀를 믿었기 때문에 명세서 확인을 그만두었던 카드였다. 내 전화기가 카일라의 문자로 윙윙거렸다. 가장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스위트룸은 정말 놀라워요. 나는 그 메시지를 스크린샷 찍고 연락처를 열어 그녀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4번의 벨이 울린 후에 그녀가 받았다. 안녕하세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안녕, 아가야. 플로리다 생활은 어떠니? 세상에, 천국 같아요. 방금 헬리콥터 투어에서 돌아왔고, 오늘 밤에는 제가 아빠한테 말했던 그 레스토랑에 갈 거예요. 나이언이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고 있어요. 정말 좋구나. 너희 둘이 즐겁게 지내고 있어서 기뻐. 나는 다음 은행 명세서로 클릭하여 내가 놓쳤던 추가 청구들을 확인했다. 카일라,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뭔데요? 이 여행에 내 신용카드를 쓰고 있니? 침묵은 정확히 4초 동안 이어졌다. 나는 그것을 셌다. 뭐요? 아니요, 아빠. 당연히 아니죠. 제가 저축해서 간다고 했잖아요. 정말이니? 내가 지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명세서를 보고 있는데, 호텔, 비행기, 심지어 방금 언급한 헬리콥터 투어까지 전부 너의 청구들이 있구나. 그건 그럴 리가 없어요. 누가 아빠 카드 정보를 훔쳤나 봐요. 당장 은행에 전화해 봐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사업 파트너가 실수를 덮으려 할 때 들었던 그 연습된 듯한 품질을 가지고 있었다. 부드럽고 걱정스러워하며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였다.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야. 나는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며 말했다. 지금 당장 전화할게. 네가 아니라고 말해줘서 고마워. 당연하죠, 아빠. 제가 절대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예요. 아시잖아요.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했을 거예요. 알지, 아가야. 남은 여행 잘 즐겨.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나는 전화를 끊고 전화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내 얼굴에 대고 거짓말을 했다. 단순히 회피하거나 피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신용카드 도난에 대한 정교한 이야기를 꾸며냈고 나의 재정적 안전에 대해 진심인 듯한 걱정을 표현했다. 나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내가 손상된 것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화병을 깼다고 고백하던 어린 소녀는 방금 절도를 저지르고 전문가 수준의 기술로 거짓말을 했다. 언제부터 나는 내 딸의 눈에 이렇게 쉬운 먹잇감이 되었을까? 그날 저녁, 나는 몇 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사진 앨범들에 둘러싸여 서재에 앉아 있었다. 짙은 빨간색 가죽 표지가 손가락 아래에서 익숙하게 느껴졌고, 나는 수십 년의 가족 추억을 넘겼다. 여기 5살의 카일라가 있었다. 처음 가진 자전거 옆에서 앞니가 빠진 채 활짝 웃고 있었다. 분홍색 공주 모델이었는데
당시 내 2주치 월급에 해당하는 가격이었다. 그녀는 상점 창문에서 그것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것을 사주기 위해 한 달 동안 야근했다.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16살의 카일라가 첫 차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내가 제안했던 믿음직한 혼다가 아니라 그녀가 조르다시피 해서 산 BMW 컨버터블이었다. 학교 애들은 다 좋은 차 있는데, 아빠. 저 너무 창피할 거예요. 그 차는 $38,000였다. 그녀는 6개월 후에 폐차시켰다. 또 다른 페이지. 카일라의 대학 졸업식. 학사모와 가운을 입은 그녀의 미소는 빛났다. 에모리 대학에서 4년 동안 등록금, 기숙사비, $16만. 그녀는 전공을 3번이나 바꿨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미술사 학위로 졸업했다. 나는 앨범을 닫고 다른 앨범을 집었다. 이 앨범은 더 작고 덜 정돈되어 있었다. 나의 다른 자녀인 마이클의 사진들이었다. 그가 자란 방식만 봐서는 모를 것이다. 여기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이 있었다. 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동네 식료품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커뮤니티 칼리지에 갈 돈을 모으고 있었다. 그의 차는 그가 자신의 돈으로 사고 직접 관리한 15년 된 혼다 시빅이었다. 그 대조는 극명했다. 마이클은 성인이 된 후 내게 딱 3번 도움을 요청했다. 한 번은 차 수리비로 소액의 대출을 요청했고 2달 안에 갚았다. 한 번은 첫 아파트의 보증금을 도와달라고 했다. 이것도 신속하게 갚았다. 3번째는 작년에 결혼식 비용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을 때였다. 요구하지 않았고 당연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물어보았다. 그리고 내가 결혼식 전체 비용을 내겠다고 제안했을 때 그는 절반은 자신이 내겠다고 고집했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내가 작성해 온 재정 기록들을 열었다. 그 숫자들은 엄청났다. 카일라의 대학 교육비 $16만. 수년간의 자동차 비용 $73,000.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지원 $34,000. 내가 대신 갚아준 신용카드 비용 $28,000. 그녀의 25번째 생일을 위해 마련해준 신탁기금 $50,000는 18개월 만에 다 써버렸다. 총합은 $345,000. 수없이 많은 소액의 식사, 쇼핑, 스파, 의심 없이 지불한 휴가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마이클의 총액은 $8,500. 모든 돈은 이자와 함께 상환되었다. 나는 책상에서 물러나 창문으로 걸어갔다. 동네는 조용했다. 가로등이 잘 다듬어진 잔디밭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이 집, 내가 꾸려온 이 삶, 이 모든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었다. 내 자녀들에게 내가 누리지 못했던 기회들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대신 나는 괴물을 만들어냈다. 사진 앨범들은 여전히 내 책상 위에 열려 있었고 같은 출발점에서 갈라진 두 길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 아이는 열심히 일하고 자립하는 가치를 배웠다. 다른 한 아이는 아빠가 항상 뒤처리를 해줄 거라는 것을 배웠다. 나는 앨범들을 닫고 깔끔하게 책장 위에 쌓았다. 내일, 카일라는 훔친 휴가에서 돌아와 모든 것이 늘 그랬던 것처럼 계속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그녀는 아마 벌써 다음 재정적 요청을 계획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단단하고 목적 있는 무언가로 굳어지고 있었다. 내 딸은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배워야 했다. 가족에게, 누구에게든 훔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녀를 가르칠 사람이었다. 다음 날 저녁, 나는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전화기를 손에 닿는 곳에 두었다. 카일라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그녀가 공항 출발 라운지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드디어 비행기 탔다. 플로리다. 우리가 간다. 축복받은 삶. 그녀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랑했다. 나는 몇 분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며 그녀의 게시물들을 추적했다. 비행기 내부, 나이언이 1등석 좌석에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는 모습. 최고의 기념일을 위하여 라는 샴페인 건배 사진과 함께 내 턱을 굳게 만든 해시태그. 샵사인 아빠딸. 오후 11시 47분, 그녀의 스토리는 아래의 흐릿한 불빛 사진으로 업데이트되었다. 대서양 어딘가. 우리 스위트룸을 빨리 보고 싶다. 나는 30분을 더 기다린 후 전화 연락처를 열어 오션프론트 그랜드 리조트로 전화를 걸었다. 오션프론트 그랜드입니다. 마커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마커스. 예약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카일라 포스터 이름으로 내일 체크인하는 프레지덴셜 스위트입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손님. 예약 번호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나는 내 은행 명세서에서 그것을 읽었다. 예약은 제 신용카드로 제 허락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즉시 취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님. 여기 예약을 확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72시간 엄격한 취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전액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취소를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손님.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카드 소지자에게 몇 분 내로 확인 이메일이 발송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엔터프라이즈 렌터카에 전화했다. 같은 이야기, 같은 전문적인 친절함. 카일라가 예약했던 고급 컨버터블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었다. 네, 취소 수수료가 있을 겁니다. 네, 이해하고 승인합니다. 블루워터 헬리콥터 투어가 다음이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하지만 예정된 투어 24시간 내에 취소하심으로 부분 환불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약 40%를 돌려받으실 겁니다. 수용 가능합니다. 진행해 주세요. 각 전화는 똑같았다. 정중한 설명, 전문적인 이해, 내 딸의 정교한 휴가 계획의 체계적인 파괴. 파라다이스 다이닝 익스피리언스, 개인 해변 카바나 대여, 심해 낚시 전세. 하나씩 그들은 존재에서 사라졌다. 내 전화기가 확인 이메일들로 윙윙거렸다.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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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단계는 가장 만족스러웠다. 나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계정에 로그인하여 승인된 사용자 섹션으로 이동했다. 카일라 포스터 사용자 삭제. 시스템은 내가 확신하는지 물었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만족감으로 확인을 클릭했다. 오전 2시 30분까지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호화로운 서비스, 모든 업그레이드, 모든 방종이 체계적으로 취소되었다. 카일라는 내일 아침 마이애미에 상륙하여 묵을 곳도, 교통수단도, 대안을 지불할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위스키 한 잔을 따르고 의자에 다시 앉았다. 내 전화는 이제 조용했지만 나는 곧, 아주 곧, 그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날 밤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화로움 속에서 잠자리에 들었다. 정의는 항상 신속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오면 철저했다. 내 전화는 오전 6시 23분에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 아이디에는 카일라의 번호가 표시되었다. 나는 전화가 울리게 내버려 두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오전 7시 30분에 자연스럽게 잠에서 깼다. 침실 커튼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기지개를 켰다. 깊고 꿈없는 잠이었다. 맑은 양심과 잘 해낸 일에서 오는 종류의 휴식이었다. 내 전화기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화면은 어둡고 평화로웠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 메이커를 켜고 블라인드를 열어 아침의 영광이 가득 들어오게 했다.
창밖의 떡갈나무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신문은 현관 계단에 접혀 있었다. 신문을 들고 돌아와서야 나는 내 전화 화면이 알림으로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부재중 전화 15통, 모두 카일라에게서 온 것이었다. 첫 전화는 오전 6시 23분에 왔었다. 가장 최근 전화는 오전 7시 41분, 몇 분 전이었다. 나는 커피를 따르고 천천히 한 모금 마신 후 전화기를 들었다. 내 손에서 즉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좋은 아침, 아가야. 일찍 일어났구나, 아빠.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캐묻는 듯해. 다 어제 신용카드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 왜 묻니? 그러니까 저희가 호텔에 체크인할 때 예약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프런트 데스크에서 결제 문제에 대해 뭔가 말했어요. 나는 부엌 창문으로 걸어가 이웃의 정원을 바라보았다. 이상하네. 내 카드는 잘 작동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 나는 지갑을 뒤적이는 신용을 했지만 내가 무엇을 찾을지는 이미 정확히 알고 있었다. 아니, 모든 게 정상이야. 혹시 모르니 확인해 봐야겠다. 잠깐만. 아빠,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이건 걱정스러운 일이야. 내 계정에 사기가 있었다면 즉시 알아야 해. 나는 2블록 떨어진 애템으로 차를 몰고 갔다. 시간을 끌면서 15분 후 돌아와서 그녀에게 다시 전화했다. 내 쪽은 아무 문제 없어. 아가야. 카드가 완벽하게 작동해. 아마 너희 호텔의 컴퓨터 오류였나 보네. 침묵. 그러더니. 네. 그럴지도요. 나는 커피를 다 마시고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며 혼자서 나지막이 콧노래를 불렀다. 오전 9시 15분. 다시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달랐다. 더 높고 긴장되어 있었다. 아빠, 뭔가 정말 잘못됐어요. 호텔에서 우리 예약이 어젯밤에 취소됐대요. 누가 전화해서 다 취소했다고 말했어요. 끔찍하구나. 누가 전화했다고 하던? 카드 소지자라고 했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희가 다 우리 돈으로 냈다고 했잖아요. 기억하세요.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물론 기억하지. 카일라. 너랑 라이언이 이 여행을 위해 저축했다고 말했잖아. 그랬어요. 그런데 왜 호텔에서는 카드 소지자가 취소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모르겠구나, 아가야. 너희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니? 고속도로 옆에 있는 끔찍한 모텔이요. 아빠, 여기 너무 더러워요. 에어컨은 겨우 작동하고 카페2에 있는 얼룩들은 생각하기도 싫어요. 너희 둘에게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안타깝구나. 렌터카도 취소됐고 헬리콥터 투어도 저녁 식사 예약도요. 모든 게 그냥 사라졌어요. 나는 속으로는 지난밤의 효율성에 감탄하며 동정하는 소리를 냈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낮아졌다. 아빠가 그런 거 아니죠? 설마. 그럴 리가 없겠죠?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카일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잊어버리세요. 하지만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첫 의심의 씨앗이 뿌리내리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하고 있었다. 사실, 아빠. 제가 직접 여쭤볼 게 있어요. 물론이지. 아가야. 뭐든 물어보렴. 아빠가 우리 예약을 취소했어요. 그 질문은 떨어지기 직전의 칼날처럼 우리 사이에 매달려 있었다. 나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내 대답을 신중하게 생각했다. 게임을 할 시간은 지났다. 그래,
내가 했어. 침묵은 정확히 7초 동안 이어졌다. 나는 그것을 셌다. 뭐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그래. 내 말은, 그래. 카일라. 내가 내 훔친 신용카드로 예약한 모든 예약, 모든 투어, 모든 서비스를 내가 취소했다는 뜻이야. 훔치다니요? 아빠,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그냥 빌린 거예요. 18,137달러. 내 목소리는 완벽하게 평온했다. 아메리칸 항공. 4월 15일. 오션프론트 그랜드 리조트. 4월 15일. 엔터프라이즈 렌터카. 4월 16일. 계속할까? 아빠, 오해하고 있어요. 그냥 임시적인 거였어요. 갚으려고 했어요. 무슨 돈으로? 카일라. 시간당 9달러를 버는 내 부티크 아르바이트로? 주 3시간 일하는 나이언의 자동차 매장 일로? 저희는 저축한 돈이 있어요. 아니, 너희는 저축한 돈이 없어. 너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가져간 내 돈이 있을 뿐이지. 그걸 절도라고 해.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좋아요. 제가 아빠 카드를 썼어요. 그래서 뭐요? 아빠는 제 아버지잖아요. 제가 무슨 낯선 사람도 아니고. 내 딸이라고 해서 내게서 훔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야. 훔친 거 아니라고요. 맙소사, 왜 이렇게 극적으로 굴어요? 어차피 가족 돈이잖아요. 안 그래요? 제 말은 아빠 돈은 결국 제 돈이 될 텐데 지금 좀 썼다고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무심한 특권의식은 물리적인 충격처럼 나를 강타했다. 결국? 카일라, 내가 벌어놓은 어떤 것에도 권리가 있는 건 아니야. 제발요, 아빠. 왜 이러세요? 아빠는 항상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이번이 그냥 좀 더 컸을 뿐이에요. 얼마나 더 컸니, 카일라? 무슨 뜻이에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안 그래. 침묵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카일라, 얼마나 더 컸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봐. 아빠, 저 무서워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 딸이 도둑이고 내가 이제야 얼마나 상황이 심각해졌는지 깨닫고 있기 때문이야.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진실을 말해. 허락 없이 내 카드를 사용한 지 얼마나 됐어? 그건. 그러니까 그냥 작은 것들이었어요. 가끔 외식할 때나 기름이 필요할 때. 얼마나 됐냐고, 카일라. 몇 달 정도요. 하지만 아빠,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할 때였고, 제가 부탁했으면 어차피 내라고 하셨을 거잖아요. 몇 달 이내 손은 억눌린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처럼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몇 달 동안 나한테서 훔치기로 결정했구나. 제가 다 갚을 거예요. 무슨 돈으로? 더 좋은 직장을 구할게요. 야근할게요. 내가 뭘? 너는 지금 가진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 그건 불공평해요. 공평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니? 내 목소리가 이제 커지고 있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공평했더라면 도움을 요청했겠지? 공평했더라면 너를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29년 동안 너의 존재를 위해 돈을 낸 사람을 존중했겠지. 아빠는 끔찍해요. 나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고, 분명히 너는 그런 말을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구나. 전화가 끊겼다. 나는 잠시 전화기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곧장 컴퓨터로 걸어갔다.
그녀가 몇 달 동안 훔치고 있었다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야 했다. 나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계정을 열고 명세서를 거꾸로 스크롤하기 시작했다. 2월, 1월, 12월. 뉴욕의 린나드, 347달러. 나는 그녀에게 도시에서 보낸 주말에 대해 물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친구가 저녁 식사비를 냈다고 했었다. 11월 노드스트롬 892달러. 그녀의 저축으로 충당했다고 했던 면접 복장 쇼핑 10월 포시즌스 애틀랜타 445달러. 그렇게 좋았다고 했던 여자들만의 스파 주말 9월 알리 비통 1200달러. 나이언이 준 선물이었다는 가방. 숫자는 내가 더 거슬러 올라갈수록 꾸준히 올라갔다. 레스토랑, 쇼핑, 호텔, 보석상, 미용시술, 이 모든 것이 내 카드에 청구되었고 정교한 거짓말들로 변명되었다. 나는 계산기를 집어들고 더하기 시작했다. 휴가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6개월 동안의 무단 청구액 총합은 23,476달러. 거의 24,000달러가 조금씩 도난당했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거짓말을 하는 동안 나는 의자에 기대어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 딸은 단순히 내 신뢰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 지원에 대해 감사하는 척하면서 반년 동안 나를 체계적으로 강탈하고 있었다. 내 손에 들린 전화기는 무거웠다. 나는 공기, 공간, 은행 명세서와 계산기 외에 무언가가 필요했고 내가 범죄자를 키웠다는 점점 커지는 깨달음을 외면하고 싶었다. 나는 거실로 가서 가죽 리클라이너에 몸을 던졌다. 20년 전 카일라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던 바로 그 의자였다. 내 전화기는 옆에 있었고 거의 생각 없이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앱은 알림과 함께 로딩되었다. 카일라 포스터님이 스토리를 게시했습니다. 호기심이 나를 이겼다. 나는 알림을 탭했다. 화면은 고속도로 모텔로 보이는 흔들리는 영상으로 가득 찼다. 카일라의 목소리가 벗겨진 벽지 사진과 깜빡이는 욕실 전등 영상 위에 흘러나왔다. 그러니까 이곳이 아빠가 저의 꿈의 휴가에 억지로 머물게 한 곳이에요. 그분의 통제적이고 조종적인 행동 덕분에 이제 이게 저의 현실이에요. 카메라는 천장에 물 얼룩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계속하는 투어를 점점 더 끔찍하게 보았다. 달아빠진 카페투, 고장난 에어컨, 세미트럭으로 가득 찬 주차장 풍경 영상은 끝났지만 더 많은 스토리 버블이 나타났다. 나는 다음 것을 탭했다. 그녀의 얼굴 사진. 마스카라가 번진 눈은 울어서 빨개져 있었다. 캡션에는 자기 딸이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행복을 망치는 아빠. 끔찍한 부모, 재정적 학대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또 다른 스토리. 검은 배경 위에 긴 텍스트 게시물. 돈을 이용해 딸의 삶의 모든 면을 통제하는 아버지와 함께 성장하는 것. 사랑을 약속하지만 조건을 달고 자녀가 독립적이거나 행복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아버지. 트라우마 이야기. 세대 간 트라우마. 자기애성 부모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냥 그 사람을 완전히 끊어내. 너는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어. 끔찍한 부모는 절대 변하지 않아. 연락하지 마. 정신적 피해로 고소해. 나는 계속 스크롤하며 내 딸이 실시간으로 내 평판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야기 하나하나가 나를 아기로 딸의 삶을 망친 학대적이고 통제적인 괴물로 묘사하고 있었다. 마지막 스토리는 카메라를 향한 직접적인 영상 메시지였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모든 분들께 저희 아빠는 항상 이랬어요. 어릴 때 제가 아빠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약속했던 것들을 빼앗으셨어요. 아빠와는 아무것도 무조건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자 아빠는 제가 힘들게 벌어 마련한 휴가를 취소해서 저를 계속 통제하려 해요. 그녀는 내가 훔친 돈으로 힘들게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빠는 제가 이제 독립해서 아빠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아빠는 제 호텔에 전화해서 결제에 문제가 있는 척하며 저를 벌주기로 결정했어요. 순수한 아기로 모든 것을 망쳤어요. 독립적. 내게서 거의 24,000달러를 훔친 여자가 자신을 독립적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제가 이것을 공유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도 이런 부모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예요. 때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영상은 그녀가 눈물을 닦고 상처받았지만 용감한 눈으로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는 것으로 끝났다. 나는 앱을 닫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3시간 만에 내 딸은 나에게서 훔치고 거짓말하고 공개적으로 나를 모욕하고 자신을 나의 학대 피해자로 묘사했다. 그녀는 단순한 절도와 그에 따른 결과를 내 평판을 파괴하고 자신에 대한 동정을 얻기 위한 소셜미디어 캠페인으로 바꾸었다. 댓글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이제 수백 개에 달했고 카일라의 이야기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었다. 이제 그들은 내가 괴물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나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벽난로 선반에 흩어져 있는 가족 사진들. 고등학교 졸업식의 카일라. 대학교 졸업식의 카일라. 카일라의 생일 파티. 크리스마스 아침. 가족 여행.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이제 인터넷에서 학대적이라고 부르는 남자에 의해 지불되었다. 그녀가 6개월 동안 자신을 강탈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금 알게 된 바로 그 남자였다. 만약 카일라가 나를 악당으로 묘사하고 싶다면 그녀는 이제 그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배우게 될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다. 핸더슨 앤 어소시에이츠입니다. 리베카입니다. 리베카. 레이몬드 포스터입니다.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짐과 긴급 약속을 잡아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터 씨, 그 무엇 때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벽난로 선반의 사진을 보았다. 카일라의 16번째 생일 파티. 그녀가 나를 안고 세상 최고의 아빠라고 속삭였던 사진이었다. 신탁기금 수정입니다. 나는 말했다. 그리고 유언장 변경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정확히 오전 9시에 짐 핸더슨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가장 좋은 사업용 정장을 입고 인쇄된 은행 명세서가 가득 담긴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짐은 15년 동안 나의 변호사였고 사업 계약부터 이혼까지 모든 것을 처리했다. 그는 내가 완전히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레이몬드. 그는 서서 내 손을 잡았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리베카가 급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서류 가방을 열고 은행 명세서를 그의 마호가니 책상 위에 놓았다. 신탁기금을 수정하고 유언장을 변경해야 합니다. 짐은 의자에 기대어 앉아 손가락을 모았다. 알겠습니다. 어떤 신탁 말입니까? 카일라의 30번째 생일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내년에 만기될 20만 달러입니다. 그 신탁 기억합니다. 어떤 종류의 수정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나는 은행 명세서를 책상 위로 밀었다. 수익자에서 그녀를 완전히 제거하고 싶습니다. 그 돈은 마이클에게 가야 합니다. 짐은 서류를 집어들고 빠르게 훑어보았다. 강조된 청구들을 보며 그의 눈썹이 치솟았다. 이것들은 모두 무단 청구입니다. 모두 그렇습니다. 6개월 동안의 체계적인 절도였고 내가 알지도 허락하지도 않은 18,000달러짜리 휴가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녀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어제 그녀는 그것을 인정했고 어차피 가족 돈이라고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은 소셜미디어에서 내 평판을 파괴하는 데 보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카일라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스크린샷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제가 훔친 돈으로 구매한 휴가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저를 학대적인 부모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짐은 게시물들을 읽었고 스크린샷 하나하나를 볼수록 그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이건 꽤 광범위하군요. 그녀는 이 이야기에 정말 몰두하고 있습니다. 몰두할 만큼 몰두했으니 그녀는 이제 실제 결과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유언장에서도 그녀를 완전히 제거하고 싶습니다. 짐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앞으로 몸을 숙였다. 레이몬드, 여쭤봐야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영구적인 변경입니다. 가족관계는 치유될 수 있지만 법률 문서는 되돌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녀는 잭에서 거의 $24,000를 훔쳤습니다. 짐, 그리고 그것에 대해 거짓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더 훔치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저를 학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그녀의 행동을 용인하고 저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해야 합니까? 당신의 분노는 이해합니다. 이건 분노가 아닙니다. 이건 정의입니다. 나는 내 서류 가방에서 다른 문서를 꺼냈다. 지난 5년간의 이전 대출과 선물 목록도 정리했습니다. $345,000입니다. 짐, 그녀의 교육비는 제외하고요. 짐은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상당한 금액이군요. 그녀는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갚으려고 제안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유롭게 준 모든 돈 위에 그녀가 훔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그녀는 저를 에이템 그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에이템에 대한 그녀의 접근을 영구적으로 제거할 겁니다. 짐은 오랫동안 조용히 서류들을 연구했다. 가족 중재나 가족 치료는 시도해 보셨습니까? 당신에게서 훔칠 권리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과는 중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200,000의 상속을 맡길 수도 없습니다. 아드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이클은 아직 모릅니다. 오늘 오후에 전화할 계획입니다. 나는 의자에서 몸을 바로 세웠다. 마이클은 절실히 필요한 것 외에는 제게 아무것도 요청한 적이 없었고 항상 이자와 함께 갚았습니다. 그는 제 노고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를 체계적으로 강탈한 딸이 아니라 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제가 수정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탁기금 변경은 30일의 대기 기간과 모든 현재 수익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유언장 변경은 당신이 서명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신탁 수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6주가 걸립니다. 유언장 변경은 당신이 서명하는 즉시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통지가 갑니까? 신탁기금 변경에 대한 법적 통지를 받게 될 겁니다. 네.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나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완벽합니다. 저는 그녀가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정확히 알기를 바랍니다. 짐은 파일 캐비닛에서 양식을 꺼내기 시작했다. 몇 가지 변경 사항에 서명하고 마이클에 대한 업데이트된 수익자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제 아침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2시간 후, 나는 두꺼운 법률 문서 폴더와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핸더슨 앤 어소시에츠 사무실을 걸어 나왔다. 카일라의 신탁기금, 그녀의 성인 생활을 시작하도록 돕기 위해 내가 만들었던 안전망은 이제 수년간의 존중과 책임감을 통해 실제로 그것을 얻은 마이클에게 지정되었다. 내 유언장에는 더 이상 그녀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주차장의 차에 앉아 모든 것을 바꿀 문서들을 들고 있었다. 6주 안에 카일라는 그녀가 상속에서 제외되었다는 공식적인 법적 통지를 받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취소된 휴가를 훨씬 넘어선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녀는 독립적이기를 원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될 참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마이클의 번호로 스크롤했다. 그의 성실함과 인품이 마침내 보상받았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줄 시간이었다. 빨간불 덕분에 나는 전화를 걸 시간이 있었다. 나는 법률 문서들을 조수석에 펼쳐놓고 다른 운전자들이 수요일 오후의 일상을 서두르는 것을 바라보며 차에 앉아 있었다. 마이클은 두 번째 울림의 전화를 받았다. 네,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안녕, 아들아. 너한테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말하려고. 지금 통화할 수 있는 곳에 있니? 네, 회사에서 점심 식사 막 끝냈어요. 괜찮으신 거죠? 나는 우리 집 진입로로 차를 몰고 가 엔진을 껐다. 내가 내 유언장과 카일라의 신탁기금에 몇 가지 변경을 했다는 것을 말해야겠구나. 침묵. 그러더니 아빠, 무슨 일이에요? 마이클, 내가 카일라의 $200,000 신탁기금을 너에게로 옮겼고 내 유언장에서 그녀를 완전히 제외했어. 네? 왜요? 아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문서들을 모아 집으로 걸어 들어가 사무실 의자에 앉았다. 카일라가 몇 달 동안 나한테서 훔치고 있었어. 내 신용카드로 거의 $24,000에 달하는 무단 청구였어. 그럴 리가 없어요. 카일라는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그녀가 인정했어. 마이클, 여기 모든 서류가 있어. 나는 컴퓨터로 은행 명세서를 켰다. 자네에게 청구 내역을 하나하나 말해줘야 할까?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해야겠어요. 나는 체계적으로 목록을 읽어주었다. 레스토랑, 쇼핑, 호텔, 휴가, 각 청구와 날짜, 금액. 마이클은 항목 하나하나에 점점 더 조용해졌다. 그리고 아빠가 이것에 대해 추궁했을 때 그녀는 어차피 가족 돈이고 그냥 빌린 거라고 말했대요. 그런 다음 어제는 아빠가 얼마나 학대적이고 통제적인 아버지인지 인스타그램에 게시했고요. 마이클은 한참 동안 조용했다. 아빠, 마지막으로 카일라와 대화한 게 언제세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대화한 거요. 이번 주 전에는 아마 2달 전쯤. 그녀가 자동차 대출 제용자에 대해 물으려고 전화했었지. 네, 저희도 더 이상 자주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이언과 결혼한 이후로는요, 그는 잠시 멈췄다. 아빠, 그녀가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달랐는데. 그랬지.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대로 되는 거야, 마이클. 그리고 그녀는 가족에게서 훔치고 결과가 닥쳤을 때 피해자 행세를 하는 사람으로 선택했어. 이 신탁기금 말이에요. 아빠, 그녀를 위한 돈이었는데 제가 받는 건 옳지 않아요. 마이클, 너는 절대로 절실히 필요한 것 외에는 내게 아무것도 요청한 적이 없어. 내가 너에게 빌려준 돈은 한 푼도 빠짐없이 이자까지 쳐서 갚았지. 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주 60시간을 일하면서도 이웃을 도울 시간을 찾고 있어. 나는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카일라는 주 15시간을 일하고 내가 그녀에게 호화로운 생활을 빚졌다고 믿고 있어. 내 노고의 결과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자녀는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카일라에게 앙심을 품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니야. 나는 내가 키우고자 했던 남자가 된 너에게 보상하는 거야. 그건 달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녀도 이것을 알고 있나요? 그녀는 훔친 휴가에서 돌아오면 법적 통지를 받게 될 거야. 그 대화는 유쾌하지 않겠지. 아빠, 조심하세요. 나이언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는 성격이에요. 나는 나이언이 두렵지 않아. 아빠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어쩌면 그들이 나쁘게 반응할 것에 대비해야 할지도 몰라요.
나는 책상 위에 펼쳐진 문서들을 보았다. 내가 혈연보다 인품을, 가족의 의무보다 성실함을 선택했다는 법적 증거였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어, 마이클. 하지만 더 이상 나한테서 훔칠 수 없고, 나를 조종해서 그들의 행동을 용인하게 만들 수도 없어. 확신하세요? 정말 확실해요? 인생에서 이보다 더 확실한 적은 없었어. 우리는 실질적인 세부사항, 법적 절차, 그의 가족이 예상치 못한 횡재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10분 동안 더 이야기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내 딸의 배신과 내 아들의 가치를 증명하는 증거들에 둘러싸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내일, 나는 카일라에게 신탁수정한 사본을 우편으로 보낼 것이다. 그녀가 그것을 받을 때쯤에는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요점이었다. 3일 후, 나는 카일라의 아파트 단지로 차를 몰고 가서 마닐라 봉투를 그녀의 우편함에 넣었다. 그 안의 문서들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어떤 대화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이다. 법률 용어는 조작을 꿰뚫고 진실에 곧바로 다가가는 방식이 있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기다렸다. 전화는 다음 화요일 오후 2시 47분에 왔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카일라의 목소리는 내가 안녕하세요라고 말하기도 전에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법률 문서야. 읽어보았겠지. 아빠는 이럴 수 없어요. 그냥 제 돈을 훔칠 수 없다고요. 내 돈이라고. 카일라, 너는 지난주 내내 내가 훔친 돈으로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나를 절도죄로 고발하는 거야. 그 신탁 기금은 제 돈이었어요. 아빠가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키우고 있다고 생각했던 딸에게 약속했었지. 그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구나. 아빠, 이걸 원래대로 되돌려야 해요. 제발요. 아빠는 이해 못해요. 라이언이 이미 그 돈으로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저희 집을 사고 가족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훔친 돈으로 세운 계획은 실패하기 마련이지. 전화는 배경에서 들려오는 웅얼거리는 대화 소리 외에는 조용해졌다. 라이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저희 지금 아빠한테 갈게요. 카일라가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 해요. 그럴 필요 없어. 아니, 해야 돼요. 20분 안에 갈게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다.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17분 후, 내 현관문이 격렬한 두드림에 흔들렸다. 문 열어요. 레이몬드 라이언의 목소리가 나무 문을 통해 들려왔다.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나는 문을 열었고, 두 사람이 현관에 서 있었다. 카일라의 얼굴은 울어서 얼룩져 있었다. 라이언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라이언이 나를 지나쳐 내 거실로 들어왔다. 당신 것이 아닌 돈을 그냥 가져갈 수 없어요. 라이언, 여기는 내 집이야. 여기로 쳐들어와서 요구를 할 수는 없어. 그 신탁기금은 카일라 거예요. 아니, 내가 카일라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것이었지. 그녀의 인격에 대해 내가 착각했다는 것이 드러났을 뿐이야. 카일라는 내 소파에 주저앉았다. 법률 서류들이 그녀의 손에서 구겨졌다. 아빠, 제발요. 신용카드 일은 죄송해요. 제가 갚을게요. 무슨 돈으로? 더 좋은 직장을 구할게요. 더 많은 시간을 일할게요. 아빠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게요. 내가 원하는 건 나에게서 훔치고 그것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는 딸이야. 라이언이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인 속삭임으로 낮아졌다. 이거 해결하세요. 영감.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당신이 벌인 일 되돌리라고요. 아니면 당신이 잘못된 사람들과 엮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거예요.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내 집에서 나를 위협하는 건가? 나이어. 어떻게 될지 말해주는 겁니다. 포스터 씨, 내 이웃인 패터슨 부인이 여전히 열려있는 문에 나타났다. 괜찮으세요?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서요. 증인의 존재는 방을 즉시 변화시켰다. 나이어는 뒤로 물러섰고 그의 공격적인 자세는 좀 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카일라는 눈물을 닦고 자신을 다잡으려 했다. 괜찮아요. 패터슨 부인. 그냥 좀 격해진 가족 토론이었어요. 그녀는 나이언의 빨개진 얼굴과 카일라의 눈물 자국을 번갈아 보았다. 확실하다. 저희는 이제 가려고 했어요. 카일라는 나에게 순수한 아기가 담긴 시선을 보내며 일어섰다. 그렇지. 나이언은 한참 동안 나를 쳐다보았고 그의 턱은 소리 없이 움직였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아니, 끝났어. 나는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했다. 다음에 또 나를 위협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알아들어. 그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났다. 나이언의 어깨는 지나가면서 의도적으로 내 어깨를 쳤다. 나는 그들이 차에서 다투는 것을 창문으로 지켜본 후 차가 떠나는 것을 보았다. 패터슨 부인은 내 문에 머물러 있었다. 레이몬드, 정말 괜찮은 거죠? 저 젊은이가 매우 화가 나 보여서요. 가족 문제예요, 엘리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 필요하면?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녀는 떠났고 나는 문을 닫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빗장을 걸었다. 내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는데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나이언은 방금 증인 앞에서 나를 위협했다. 카일라는 변호사가 내린 법적 결정들을 몇 달간의 증거로 뒷받침되는 결정들을 되돌리라고 요구했다. 그들 둘 다 $24,000를 훔친 것이 사과와 약속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소한 오해인 것처럼 행동했다. 나는 부엌으로 걸어가 물 한 잔을 따르고 평범한 가족들이 평범한 삶을 사는 조용한 거리를 내다보았다. 저 바깥 어딘가에서 카일라와 라이언은 그들의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겠지만 나는 이미 내 계획을 세웠다. 엘리너는 내 현관에 머물렀고 그녀의 회색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레이몬드, 모든 것이 확실히 괜찮은 거죠? 꽤 소란스러웠어요. 그냥 재정 문제에 대한 가족 간의 의견 불일치였어요.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무슨 일이 필요하면 제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해럴드와 저는 저녁에는 항상 집에 있어요. 나는 홀로 거실에 서 있었고 격앙된 목소리의 메아리가 공중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집은 왠지 모르게 더 크게, 더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모든 시련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의심이 스며들었다. 내가 너무 가혹했던 걸까? 카일라의 눈물과 변하겠다는 약속에 진실이 담겨 있었던 걸까? 그녀는 여전히 내 딸이었고 크레용으로 우리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을 그려서 아버지 날 카드를 만들어주던 어린 소녀였다. 나는 다음 3일 동안 이상한 종류의 림보 상태에 있었다. 평소의 일상을 보내면서도 그 대립을 되풀이해서 생각했다. 라이언의 협박은 카일라가 법률 문서를 읽었을 때의 얼굴만큼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순수한 절망, 완전한 충격. 어쩌면 가족 상담을 먼저 시도했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변호사를 개입시키기 전에 그녀에게 갚을 기회를 줬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금요일 아침, 나의 의심은 행동으로 구체화되었다. 나는 법적 변경 중 일부를 철회하는 것에 대해 짐 핸더슨에게 전화하려고 휴대폰을 들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류철과 공식적인 서류 봉투를 들고 내 현관에 서 있었다. 레이몬드 포스터 씨이신가요? 네, 접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법률 서류가 송달되었습니다. 나는 기계적으로 서명하고 봉투를 받았다. 열어보기도 전에 속이 울렁거렸다. 안에는 카일라 포스터가 레이몬드 포스터를 상대로 제기한 공식적인 소송장이 들어있었다. 심리적 학대, 재정적 조작, 그리고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고 있었다. 나는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고 한 단락씩 읽을수록 나의 불신은 커져갔다. 그녀의 고소장에 따르면 나는 재정적 강압을 통해 그녀를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조종했다고 했다. 그녀가 결코 벌어들이지 않은 신탁기금은 수년간의 정서적 학대에 대한 약속된 보상으로 묘사되었다. 내가 훔친 휴가를 취소한 것은 최대한의 심리적 피해를 입히기 위한 악의적인 방해 행위로 특징지어졌다. 그녀는 2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소송장은 나를 돈을 무기로 사용하여 딸의 삶을 통제하려 수년간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괴물로 묘사했다. 내가 설정했던 모든 경계, 내가 부과했던 모든 결과는 학대의 증거로 재구성되었다. 우리의 관계에 대한 그녀의 버전을 읽는 것은 모든 평범한 부모의 상호작용이 사악한 것으로 왜곡된 오락실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았다. 나는 서류를 내려놓고 파일 캐비닛으로 걸어갔다. 내가 편집해놓은 은행 명세서, 취소된 수표, 재정 기록들이 담긴 폴더를 꺼냈다. 29년 동안 그녀의 교육, 생활 방식, 실수들을 지원해왔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준 수십만 달러. 그 대조는 극명했다. 여기에는 수십 년에 걸친 관대함의 기록이 있었고, 저기에는 내가 재정적으로 학대했다는 그녀의 법적 주장이 있었다. 나는 짐 핸더슨에게 전화했다. 레이몬드, 전화 올 줄 알았습니다. 서류를 송달받았겠군요. 어떻게 알았어? 특권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처음으로 진짜 결과를 직면할 때 정확히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격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전문적이었다. 어떻게 버티고 계십니까? 솔직히 서류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나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었어. 이제야 내가 왜 처음에 이런 변화를 만들었는지 기억나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은 방어하기 쉬울 테니까요. 당신은 수년간의 자발적인 재정 지원 기록, 무단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 그리고 그들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한 증인 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적 학대 주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 레이몬드, 성인 자녀에게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학대가 아닙니다. 절도를 용인하지 않는 것은 조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을 제시하고 그 자체로 말하게 할 겁니다. 우리는 법적 전략과 일정에 대해 20분 동안 더 이야기했다. 전화를 끊었을 때 나는 더 안정되고 내 경로에 대해 더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소송 서류들을 내 식탁에 펼쳐놓고 그 옆에 내가 준비한 증거들을 놓았다.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카일라가 내 인격에 대해 제기한 모든 비난은 정반대를 보여주는 수십 년의 증거에 의해 반박되었다. 그러나 내가 방어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내가 느낄 거라고 예상했던 분노 대신 묘한 평화가 나를 감쌌다. 내 딸은 법원에 제출된 법률 문서로 그녀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정확히 증명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기보다는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가족 관계를 파괴할 사람. 의심은 사라졌다. 이 소송은 내 인격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한 정당화였다. 나는 문서를 정리하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다. 나는 거의 무시할 뻔했지만 무언가에 이끌려 열어보았다. 메시지는 내 화면에 한 번에 다 표시할 수 없을 만큼 길었다. 아빠, 저 카일라예요. 새 번호예요. 지금은 제게서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겠어요. 오늘 아침에 소송을 취하했어요. 더 이상 아빠와 싸우지 않을 거예요.
나는 놀라움 속에서 메시지의 나머지를 읽기 위해 아래로 스크롤했다. 지난 2달 동안 생각할 시간이 많았어요. 나이언과 저는 3주 전에 헤어졌어요. 그가 소송을 밀어붙였어요. 아빠가 우리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그가 법정에서 아빠를 파기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아빠에게서 훔쳤어요.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저는 아빠의 신뢰와 돈을 가져갔고 아빠가 제게 더 많은 것을 빚진 것처럼 행동했어요. 가족이니까 제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저 자신을 설득했어요. 하지만 가족은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죠. 아빠는 저를 이것보다 더 잘 키우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일궈낸,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아빠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던 것을 기억해요. 어딘가에서 저는 아빠의 성공을 제가 직접 벌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신탁기금을 원래대로 되돌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아빠가 가르치려 했던 것을 마침내 이해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요. 존중은 얻어야 한다는 것을요. 가족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제 아파트를 구하고 부티크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며 나이언의 영향이나 아빠의 안전망 없이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무섭지만 아마 이게 저에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랑해요, 아빠. 언젠가 아빠도 저를 다시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요. 카일라, 나는 메시지를 3번 읽었다. 조작이나 숨겨진 의도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 어조는 그녀가 몇 년 동안 내게 썼던 어떤 것과도 달랐다. 요구도 없고 정당화도 없고 그녀의 행동을 축소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극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은 단지 더 정교한 조작일까?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부엌 창문으로 걸어갔다. 이 모든 시련이 시작된 이래 내가 방치했던 정원을 내다보았다. 장미는 가지치기가 필요했다. 잔디는 손질이 필요했다. 내가 법적 싸움과 가족의 배신에 집중하는 동안 삶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2달의 침묵. 우리 둘 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처리하고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2달, 어쩌면 우리 둘 다에게 필요했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내 전화기는 카운터 위에 놓여 있었고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즉시 답장하여 신뢰를 재건하는 느린 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 아니면 기다려서 더 많은 시간이 흐르게 하고 이 명백한 변화가 진정한 것인지 일시적인 것인지 지켜볼 수도 있었다. 나는 내가 키운 마이크를 생각했다. 그가 일찍이 책임감을 배웠기 때문에 극적인 결과가 필요 없었던 아들. 나는 내가 키운 카일라를 생각했다.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지만 다시 찾고 있을지도 모르는 딸 오후의 빛은 바래고 있었고 긴 그림자를 내 부엌 바닥에 들이우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그녀의 메시지를 한 번 더 읽은 다음 답장하지 않고 다시 내려놓았다. 어떤 일들은 서두를 수 없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재건하는데 시간과 일관된 행동이 필요했다. 만약 카일라가 진정으로 변하고 있다면 그녀는 그것을 이해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녀는 즉각적인 용서를 요구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지금은 잔인함 때문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 때문에 침묵이 계속될 것이다. 나는 29년 동안 그녀의 실수를 너무 쉽게 용서하고 결과를 너무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녀의 실수를 용인했다. 그녀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원한다면 그녀는 그것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내가 상대하게 될 딸이 나에게서 훔친 딸인지 아니면 이 메시지를 쓴 딸인지.
내가 확실히 알 때까지 문은 열려 있겠지만 신탁기금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들으려면 왼쪽에 있는 상자를 클릭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